자, 오늘 이제 21차 종강하는 날입니다. 표 작업과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표라고 하는 거, 표. 엑셀은 자체가 표처럼 돼 있지 않나요? 이거는 테두리 선을 그려서 표처럼 보이는 거고 표는 아니에요. 표라고 하는 거를 만들려면은 이 범위를 선택해 놓고 얘를 전체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이 안에 클릭해 놓고 표 서식이라는 걸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홈 탭에 보시면 표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밝게, 중간, 어둡게 종류가 있는데 뭐 어둡게 하시던 아니면 여기에서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밝게 하시던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기 있는 거 고르시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를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 마음이에요. 얘가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우리가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뭐가 있냐면은 양이 많을 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표 작업에 들어가서 색깔을 지그재그로 넣는다든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런 메뉴가 있어요. 머리끈 행, 줄무늬 행 이런 거 있거든요. 필터 단추 이런 거. 우리 필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필터를 누르면 필터가 안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필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여러분 마음이고, 여기에서 보면 줄무늬 행을 해제하면 지그재그 색깔이 없어지고, 줄무늬 행을 빼고 줄무늬 열을 선택하면 칸칸마다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요것보다는 줄무늬 행을 많이 쓰죠. 머리끈 행을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머리끈 행을 표시해냈더니 여기 이상한 게 됐어요. 그렇죠? 요 색깔이 사라져 버렸어. 예. 자, 그럼 보세요. 잠깐만. 얘를 위아래로 굴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메뉴가 올라가죠. 화면을 드륵드륵 굴리면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가 뭔지를 모를 수 있는데, 표 작업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줄을 보세요. 여기 위에 A, B, C, D를 잘 보셔야 돼요. A, B, C, D를 잘 보시는데 여기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줄로 넘어가면 위에 두 번째 줄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 대신에 A, B, C, D 대신에 거기에 글자가 나타나요. 표 작업을 하면. 표 작업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요. 보세요. 제가 표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밖에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뭔 말인지 모르지. 근데 표 안에를 클릭하면 여기가 1사분기구나 2사분기라는 글자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 밖으로 나가면 위험한 거야. 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여기서는요,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안에서는 탭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다음 줄로 내려가요. 다음 줄로.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줄까지 가고 나면 더 이상 오른쪽이 없고 아래쪽이 없잖아요. 이때 탭키를 누르면 밑에 줄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다가 고객 번호를 만약에 zetzetzetzet이라고 쓴다 그러면 여기다 써보세요. 아무 글자나.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은평무역이라고 써볼게요. 은평무역이요. 여기는 매입 아니면 매출, 매입 매출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라고 쓸 거예요. 여기는 5천, 여기는 6천, 5만이로 들어갔네. 5천, 6천, 7천, 8천 썼더니 어떻게 됐어요? 총 거래액이 자동으로 다 누적이 돼서 계산이 되죠. 그렇죠? 표 작업을 하면 이런 게 좋아요. 표 작업을 하면 이런 자체가 편해요. 그리고 이제 또 아래로 데이터를 추가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에서 탭키 누르면 밑에 색깔도 지그재그로 변하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물론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거 있잖아요. 여기
요렇게 생긴 애 있잖아요. 요렇게요. 요 아이콘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여유 공간이 생겨요. 미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미리 생깁니다. 매번 여기서 탭키 눌러서 밑에 줄을 막 확보해도 되지만 미리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만큼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를 더 이상 입력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요 끝자락에 있는 걸 다시 들어 올려요. 얘를 끝자락까지 다시 들어 올리면 여기는 표처럼 보이지만 표는 아니에요. 그럼 얘는 그냥 줄 범위를 블럭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딜리트 키 삭제를 누르면 사라지죠. 여기를 눌러서 미리 이렇게 줄을 여러 줄을 미리 확보해 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그게 편한 것 같아.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평균이 하나 필요하면 좋겠어. 평균 이 총 거래 옆에다가 평균이라고 쓰고요. 그럼 칸이 생겼죠? 자동으로 칸이 착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럼 평균에다가 는 여기 쏠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다가 는 왼쪽에 있는 총 거래에 클릭하고 나누기 4. 그렇죠? 여기 있는 총 거래액을 클릭하고 나누기 4.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알아서 밑에가 자동으로 다 계산이 들어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시트에서 계산할 때는 여기서 는, 뭐 나누기 이런 식으로 셀 주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표에서는 는 해갖고 어느 셀을 선택하면 그 셀에 있는 항목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평균은 총 거래액을 4로 나눈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아래에 있는 애들도 똑같은 방식이니까 똑같은 공식이 알아서 들어가요. 근데 일단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잖아요. 지금 데이터 공간만 확보해 놨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할 때마다 합과 평균이 알아서 나오겠지. 이게 표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봤더니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색깔이. 그럼 표 서식에 가서 색깔을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색상이나 이런 거로 바꿔놓고 작업하면은 편해요.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제 이 작업이 끝났어. 이 분기별로 합산하고 평균하는 작업이 끝났어. 그러면 이대로 두는 것보다는 얘를 일반 시트로 변환시키는 게 편해요. 어쩔 때는. 만약에 여기다가 뭐 데이터를 막 집어넣기만 하면 알아서 막 추가되고 생성되잖아요.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 없으면 이제 삭제는 해놔야 되겠고, 이거를 원래 형태로 돌리는 명령은요, 이거예요. 저 상단에 표도구란 메뉴로 가면은 이런 글자가 보이는데, 범위로 변환. 범위로 변환 누르면 얘가 원래로 돌아와요. 그런데 일단 두고 우리 그 필터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거래 구분의 화살표 눌러서 여기에서 매입만 선택을 하면 매입 데이터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나는 매입 매출만 볼 거야. 매입은 빼고 매입 매출만 볼 거야. 그러면 매입 매출만 보이고, 난 매출만 볼 거야. 그럼 매출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필터가 걸린 데이터를 컨트롤 A 누르면 선택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선택이 안 돼요. 컨트롤 A 누르면 얘가 선택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선택하려면 화면에 보이니까 드래그가 가능하지만 양이 많으면 마우스로 블럭 잡기가 불편해요. 그럴 땐 여기다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눌러서 오른쪽 아래쪽 그러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을 가면 제일 끝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끝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쉬프트를 같이 누르고 움직이면 블럭을 잡아가면서 하라는 뜻입니다. 원래 쉬프트만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블럭이 되거든요. 이때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그럼 맨 오른쪽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는 거죠.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내려가는 걸 누르면 저 밑에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C 누르면 블록이 잡히는데 블록이 좀 이상하게 잡힐거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블록을 잡고 컨트롤 C 누르면 얘가 통으로 하나가 잡히는데 여기는 컨트롤 C를 누르면 줄다리별로 이렇게 지그재그 블록이 잡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메인 매출만 복사돼서 붙어요. 이렇게. 이건 표 작업하고 상관이 없는 필터 기능이에요. 필터 기능. 한번 해보세요. 자,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요만큼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아래쪽으로 블럭이 잡혀갖고 얘를 복사를 누르면 일반 복사하고 다르게 지그재그 식으로 막 여러 줄이 블럭이 잡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붙이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여기 붙어요. 표 작업을 하면 자동으로 자동 필터 처리가 된다. 그래서 필터링을 한 후에 우리가 블록 복사를 하면 블록 처리해서 복사를 해서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를 하면 그러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형태만 복사가 완료되는 그런 형태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복사 명령을 걸면 통으로 복사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블럭 잡힌 것처럼 되거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결과 있죠. 결과 이거예요. 결과. 이 결과를 여기 한 두 줄 남겨놓고 나머지를 블럭 잡으세요. 그리고 밑에 한 두 줄 남겨놓고 중간에 거를 블럭을 잡으세요. 중간을. 이때 이렇게 알맹이를 잡는 게 아니고요. 줄번호를 블럭 잡는 거예요. 줄번호. 그러니까 요 정도만 두 개 정도 위에 두 개 남기고 아래 두 개 남겨놓고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를 해요. 숨기기. 그러면 요 안에 숨어 있죠. 그렇죠? 숨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알아요. 100일 다음에 128이잖아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두 줄로 돼 있어. 여기가 두 줄로.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숫자가 파란색으로 돼 있고 사이사이가 보편적으로는 여기 한 줄인데 여기 사이사이가 두 줄로 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두 줄로 돼 있으면 그 사이가 숨어 있다라는 뜻이고, 파란색 숫자는 뭐고 검정색 숫자는 뭐냐? 파란색 숫자는 필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숨겨진 거고, 검정색 숫자로 나와 있는 이런 형태, 지금 102번부터 127번이 안 보이는 거는 사용자가 강제로 숨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이거. 얘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누르면 아까 블록 잡은 거 복사한 거랑 이렇게 블록 잡은 거 복사한 거랑 다르게 여기는 여러 개가 지그재그로 복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컨트롤 C 누르면 통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곳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우리 눈에 보이는 4개가 아니라 숨어 있는 것까지 들어와요. 분명히 우리 눈엔 4줄만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는 많은 거를 우리가 숨겼잖아요. 그죠? 숨겼죠? 그래서 이 숨겨진 걸 포함한 걸 모르고 그냥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까지 다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필터를 걸지 않고
그냥 요 형태처럼 보이고 싶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필터를 걸었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면 두 줄, 밑에 두 줄 따로 잡힌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네들을, 이 데이터들을 필터 걸린 것처럼 따로따로 블럭이 잡으려면 요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이렇게 블럭 잡고 따로따로 블럭 잡아야 돼요. 그럼 컨트롤 C를 누르면 이렇게 위쪽 아래쪽 따로따로 블럭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붙이기 누르면 이렇게 붙어요, 제대로. 근데 여기 지금 몇 번째 줄이 블럭이 잡혔는지 일일이 다 블럭 못 잡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블럭을 잡고 홈탭에 가시면 저 끝자락에 찾기 및 선택이라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자, 이거 필터 있잖아요, 필터. 이 필터를 빼면 어떻게 돼요? 필터를 빼면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지는 않죠. 일단 필터를 먼저 풀어야 되겠지. 여기 가서 필터를, 모든 데이터를 해제를 해야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 4번 줄서부터 쭉 4번 줄 클릭하고요. 내려가서 쉬프트 키 눌러주고 뭐 90번째 줄을 클릭하면 요 사이가 블럭이 잡히죠.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숨기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만큼만 눈에 보이는 거지. 하여튼 조금씩 보이게 하고 얘들을 블럭을 잡고 나서 찾기 및 선택에 들어가 보면 이동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동 옵션. 여기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셀만 내가 선택하겠다. 사실은 제가 블럭을 잡았지만 요 사이는 지금 102번서부터 127번 줄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럭을 그냥 복사하면 102번서부터 127번까지 포함한 데이터가 블럭이 잡히니까 그러지 말고 화면에 보이는 형태로만 난 할래 라고 얘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요 윗동네 두 줄, 아래동네 두 줄이 따로따로 된 것처럼 약간 변해요, 화면이. 그 컨트롤 C를 누르면 위에 두 줄, 아래 두 줄이 따로따로 블럭이 잡히지. 그래서 컨트롤 C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 붙이면 그대로 붙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셀이 아니라 그 데이터들 중에서 행이죠, 행들을 숨기기 작업했어요. 숨기기 작업. 그 다음에 그 숨긴 영역을 포함해서 블럭 설정하고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붙이기 작업을 하면, 붙여넣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숨긴 영역도 같이 붙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숨긴 이유는 뭐예요? 안 보여주려고 숨긴 거잖아. 그런데 숨긴 영역을 포함해서 같이 붙어버린다 이거죠. 그 나는 안 보여주려고 숨겼는데 본의 아니게 숨긴 것도 보이게 되는 작업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홈탭에 가서 저 오른쪽에 있는 편집 그룹에 가서 거기에 있는 찾기 및 선택에 가서 그 다음에 이동 옵션에 가서 여기에 이동 옵션에 가면은 여기에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하는 거.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하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이제 Y로 돼 있나? 아까 이렇게 된 거. Y는 빼더라도 얘를 해주고 요 위에 작업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제
블록 설정 먼저 하죠. 그렇죠? 블록 설정 먼저 하고, 두 번째 위에 작업을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복사, 그 다음에 이제 붙이기 작업을 하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붙는다. 예. 이 작업이 사실은 여기 들어가는 거지. 여기 2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화면에 보이는 셀들만 선택해서 복사 작업하기, 복사하기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화면에 보이는 셀들만 선택했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 숨기기 작업한 내용은 선택되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작업을 해야만이 우리가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이렇게, 아까는 우리가 표 작업에서 또는 필터에 의해서 숨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강제로 숨긴 거 아닙니까? 제가 강제로 숨겼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번서부터 91번까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요 사이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2번서부터 94번까지가 원 데이터인데 이 안에 어딘가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줄 번호와 줄 번호 사이의 경계선, 아니면 이렇게 블럭 잡으면 칸과 칸 사이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계선을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면 다 튀어나온다.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취소를 작업해도 되고, 예. 숨긴 행 원위치하는 작업. 예. 1. 숨긴 행 열을 포함하여 블록 설정한다. 두 번째, 행과 행 사이의 경계선 또는 열과 열 사이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한다. 이런 명령이 하나 있고요. 또는 1. 숨긴 행을 포함해서, 예. 두 번째, 예. 행 번호 또는 열 문자 임의의 행 번호 또는 열 문자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말로 우리 우클릭이라고 하죠. 그렇죠? 원래는 우클릭이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런 거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이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여기에서 숨기기 취소를 선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까 보신 대로 보이는 거고, 여기도 이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숨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숨겼어. 그러면 A, B, C, D, E, F, G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는 숨긴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숨었으니까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나온다 이거죠. 근데 더블 클릭해서 빼내는 거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취소하는 거하고 달라요. 만약에 여기를 제가 이렇게 넓혀놨거든. 이렇게 넓혀놨어. 그리고 숨겼어. 그래도 요 사이에 오른쪽 눌러 숨기기 취소를 누르면 원래 넓은 상태로 나와요. 그런데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은요, 나오긴 나오는데 최소한 축소가 돼서 나와요. 원래 넓이 그대로 안 나와요.
예. 아까 여기 더블 클릭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결과는 숨긴 데이터들이 보이지만 너비가 최소로 변한다 이거죠. 변한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세 번째 이거를 이제 만약 여기서 만약에 처리했다 그러면 결과는 숨긴 데이터가 보이고 너비도 원래 너비로 환원된다.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책에 잘 안 나오더라고. 내가 몸으로 때워서 배우는 거야. 몸으로 때워서. 그게 과거에는 더블 클릭을 해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높이나 너비가 어떻게 된다? 여기 너비가 최소로 변한다. 그 다음에 너비가 최소로 변하는 거고, 여기 너비는 어떻게 된다? 너비도 원래 높이 너비로 환원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숨기기 취소가 좋은 거죠. 이렇게 너비가 깨져버리면 나는 일부러 넓혀놨는데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다 보니까 알아서 최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 차이가 좀 있다 하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원래 워크시트처럼 돌리려면은 표도구 메뉴에 가서 저 상단에 표도구라는 메뉴가 보였다라는 건 얘가 표 작업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지금 표 작업이 아닌 일반 워크시트니까 표 메뉴가 없잖아요. 아까 거기는 표 작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위에 표 메뉴가 보이거든. 그때 왼쪽에 가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어요. 범위로 변환. 여기 범위로 변환. 얘를 누르면은요, 표 작업에서 사용하던 색깔 테두리 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워크시트로 변해요. 그대로 워크시트로 넘어가는데 아까 보셨던 표 작업한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아무리 클릭을 해봤자 요 위에 표 메뉴라는 메뉴 상자가 안 보이죠. 이래놓고 이거를 다시 표 작업하시면 안 돼요. 이대로 표 작업을 해버리면 색깔이 안 먹습니다. 색깔을 아무리 건드려도 안 변해요. 왜냐면 이 표 작업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은 아무것도 좀 데이터가 없는 형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형태 있잖아요. 이거를 예쁘게 꾸며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줄 얘네들은 뭐 색깔을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여기에서 뭐 색깔을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래 데이터들은 또 뭐 어떻게 해갖고 색깔을 넣어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다 일일이 꾸밀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표서식에 들어가서 색깔을 넣어주면 알아서 확 변하거든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다시 범위로 변환시키면 요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아까 원래 이 허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색깔이 변한 상태로 이거를 다시 표 작업을 해봤자 여기에 색깔이 변하지가 않죠. 색깔이 변한 상태로 왔으니까. 표로 변환된 상태에서 다시 아까 여기 보니까는 메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 작업을 해서 우리가 걸어놨잖아요.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이걸 다시 범위로 변환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를 범위로 변환 작업을 하면 일반 시트처럼 이 시트로 돌아간다 이거죠. 근데 그 이후 다시 표 작업을 하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 시트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표 작업에서 보이는 형태의
테두리선이라든지 테두리선, 그 다음에 색상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꾸며놓고 나서, 원래는 이게 아무것도 없던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거를 표작업으로 가서 이렇게 꾸며놓고 나서 얘를 다시 범위로 변환을 시키면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하얗게 가는 게 아니라 이 표 상태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이 상태로 환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표 작업을 하면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안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안 한 상태로 우리가 뭔가 분장 작업을 한단 말이야. 그럼 멋있게 이제 나왔지. 연극이 끝났어. 어떤 분은요, 이 프로필 촬영하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한 거야. 미용실에서 이제 헤어스타일 탁 만들어주고 예쁘게 탁 해갖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지. 몇 날 며칠 유지하고 싶다는 거야.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근데 안 되잖아요. 피부가 상할 수 있잖아. 씻어야지. 남자들은 그냥 빗질만 하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 표 작업한 걸 원위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했더니 조금 있다가 맞네요 그러더라고. 그럼 그렇게 화장을 한 상태로 다시 다른 벽을 맡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화장을 지우고 다시 화장을 더 입혀야 되죠.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요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표 작업처럼 보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좀 볼 거예요.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피벗 테이블.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피벗 테이블. 테이블은 뭐 표죠. 표. 가로 세로 되는 게 표 아닙니까? 이제 피벗이라는 게 뭐냐? 피벗이라는 게 피벗 또는 또 피봇 발음이 이제 뭐 이거라는데 중심축이 있잖아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 우리 선풍기 날개 돌아가는 거 있죠. 몸통 돌아가는 거 있죠. 선풍기도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돌잖아요. 날개가. 그리고 선풍기를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몸통이 중심축을 돌아서 이렇게 회전하죠. 그렇죠. 우리 코끼리 코 있죠. 코끼리 코. 코끼리 코하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콤파스에다 연필심 꽂아놓고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거를 피벗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체육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실 거야. 세 번째 학생 기준. 그럼 그 기준을 중심으로 양팔각과 좌우로 나란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을 기준으로 뭔가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 피벗이라 그래요. 여러분 모니터 있잖아요. 우리 모니터. 이 모니터 뒤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모니터? 뒷사람 모니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LG 로고가 찍혀 있는데 거기 구멍 4개 찍혀 있죠? 그게 배사 단자라 그래요. 배사. 벽걸이용으로. 그 간격이 75mm일 것 같아. 7.5cm. 어떤 거는 10cm짜리가 있고 15cm짜리가 있고 20cm도 있고. 그러니까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그 간격이 좀 넓어요. 우리 모니터는 작으니까 7.5cm 정도 한 거죠. 그러면 그런 벽걸이 단자, 모니터 이제 그 암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모니터 거리. 거기다가 이거를 꽂아가지고 위아래 좌우 세로 가로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는 모니터는요, 모니터 받침대를 기준으로 모니터가 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책받침 돌리던 거 있잖아. 가로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는 모니터도 있어요. 그걸 피벗 모니터라 그래.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왜 기준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20장 가서요. 지금 거래 현황이라는 거 한번 열어볼 겁니다.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2019년 농진식품 거래 현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분합 배웠죠? 정렬하고 하는 부분합. 안 배우셨어요? 예. 자, 부분합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정렬을 하면 치명적인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순서가 흩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순서 없이, 순서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서울 유통권만 보고 싶으면 어떻게 봐요? 필터를 걸어서, 데이터에 가서 필터를 걸어서 여기 있는 서울 유통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유통권만 쫙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 건 안 보이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서울 유통권을 보긴 봤는데 뭐 주문 금액의 합계를 보거나 평균을 보거나 이건 또 안 되거든. 필터는 원하는 것만 보도록 걸러내는 거지 계산은 안 돼요. 부분합은 그룹별로 계산을 해서 좋은데 정렬 작업을 하는 것 때문에 데이터가 흩어져서 엉망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자, 이 동네 있잖아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요. 데이터 메뉴가 아니라 삽입 메뉴로 가보세요. 삽입 메뉴로 가시면 첫 번째가 뭐예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죠. 그렇죠? 얘를 누를 거예요. 그럼 알아서 데이터 전체 영역, 이게 몇천 줄인지 몇십만 줄이라도 자동으로 블럭을 잡아요. 그리고 새로운 워크시트에 출력해도 되고요. 여기 기본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나서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해서 여기다 클릭해 놓으셔도 돼요. 여러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새 워크시트에다 선택을 해주면 이 화면이 아닌 다른 화면에 출력해 줄 거야. 다른 화면에 출력해 버리죠 뭐. 그리고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뭐가 하나 생겨요. 확인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던 데이터는 다른 곳에 있어요. 손 안 댔잖아요. 이건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요런 게 생겼어요. 요런 게. 제가 이거를 오른쪽에 있던 애를 이렇게 옆으로 당겨 와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 주문일자가 있고, 거래처가 있고, 품목이 있고, 단가가 있고, 주문량이 있고, 주문 금액이 있고, 담당이 있는데, 담당자가 각각 다 다르진 않겠죠. 잘 모르시면 그 2019년 수치를 가보세요. 전미정 씨, 이재호 씨가 여러 번 나오네. 그러면 담당별로도 정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거래처별로도 정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래처별로 정렬한 후에 담당자를 보려면 담당자가 꼬이지. 담당자별로 정렬하고 나면 거래처가 꼬이고. 그렇죠. 주문일자별로 정렬할 수 있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그룹을 질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는 그게 안 되는데 여긴 되거든요. 단가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어요. 그룹을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1,000원 단위 아니면 5,000원 단위로 1원에서 5,000원까지 뭐가 있고 5,100원에서부터 만원까지는 무슨 제품이 있고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미정 씨가 담당하는 것만 봐라 이렇게, 또는 서울 유통권, 대한식품권만 봐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단가가 5,000원, 만원, 15,000원, 2,000원, 2만원, 25,000원, 3만원 이런 식으로 5,000원 단위로 그룹을 져가지고 그 단가에 맞는 개수가 뭐뭐인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거든요. 주문량도 5개, 10개, 15개, 20개씩으로 아니면 50개 단위로 한다든지 20개 단위로 한다든지 별의별 형태로 우리가 다 그룹을 질 수가 있어요. 정렬을 할 수가 있어. 그거는 부분합도 안 되고 일반 정렬도 안 되는데 피벗 테이블은 그게 돼요. 그래서 담당자를 필터해 놓을 거예요. 필터. 아까 우리 자동 필터 하던 것처럼
담당자별로 필터링을 걸 거야. 그 다음에 거래처를 행에다 놓을 거야. 거래처를 행에다 놓을 거야. 그때 여기 거래처가 쭉 뜨죠? 거래처가 여기 딱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봤더니 우리가 회사에서 거래하는 내역이 아까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거래처는 딱 요것밖에 없었나 봐. 그 다음에 뭐를 좀 가지고 볼까? 그래, 담당자를 열로 놔보자. 열로 옮겨보자. 아까 필터에 들어가 있던 얘를 열로 옮겼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거래처는 요만큼 있고 담당자는 지금 6명이 있는가? 이렇게 되네. 자, 그럼 보세요. 원래 데이터를 보여드릴게. 서울 유통을 담당하는 전미정 씨도 있고 서울 유통을 담당하는 이재호 씨도 있겠죠. 그렇잖아. 얘를 기준으로 다시 보여드린다면 NC백화점을 담당하는 김정호 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담당하는 사람 몇 명이고 요렇게 담당하는 사람 몇 명이고 그렇죠? 또 여기는 각각 몇 명인지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품목을 값에다 올려놓는 게 값. 품목은 물건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글자니까 개수가 나오는 거지. 떴네. 총 거래 내역은 330건인데 GL 상사를 담당하는 거는 GL 상사는 28건이고 그 GL 상사를 담당하는 김정호 씨는 9건의 거래 내역이 있었고 이재호 씨는 6건이 있었고 조영수 씨는 5건이 있는 거죠. 김정호 씨는 총 64건이 있고 이재호 씨는 74건이 있고 이거를 여러분이 이거를 보고 이 데이터를 주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좀 해다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피벗 테이블 모르면 어떻게 돼? 서울 유통이면서 전미정 하나, 대한식품이면서 전미정 하나, 현대백화점이면서 그냥 서울 유통이면서 전미정, 대한식품이면서 이재호, 현대백화점이면서 조영수. 근데 전미정 씨가 담당하는 거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또 서울 유통도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식품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일 상사도 있고 대한식품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눈으로 다 따져봐야 되잖아. 가로 세로 맞춰가지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주문 금액의 합계를 한번 보자고. 주문 금액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이거를 여기 시그마 개수 품목 밑에다 끌고 와보세요. 아까 김정호 씨가 담당하는 GL 상사가 9건 품목이 있었는데 9건의 주문 금액이 합계가 여기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어디 나왔나 보세요. 담당자 밑으로 나왔죠. 아까 얘는 없었어요. 합계를 추가하니까 얘가 생긴 거거든요. 얘가 지금 옆으로 나가 있잖아. 옆으로 여기에 김정호 씨의 하나 둘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말고 GL 상사의 개수가 하나 합계가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요 시그마 값을 요 거래처 밑으로 끌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끌고 내려가시면 이렇게 나와 밑으로. 이게 보기 좋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A4 용지가 세로로 인쇄를 많이 하니까 아까는 가로로 인쇄한다면 보면 되는데 이거를 밑으로 내리면 이게 거래처별로 거래처 밑으로 품목의 개수와 주문금액 합계가 알아서 뜨는 거죠. 피벗 테이블을 모르는 상태에서 윗사람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통계 좀 내주실래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지가 아주 왜 날 시켜?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하고 이제 해봤는데 두어 시간이 지나가도 진척이 안 나오는 거죠. 밤을 꼬박 샜는데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하는데도 중간도 못하고 있는 거지. 지나가던 부장님이 뭘 하길래 퇴근 안 하고 밤 생겨? 라고 물어보겠지. 네 부장님. 무엇 때문에? 아니 우리 부장님이요 이거를 이렇게 통계를 좀 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치게 한 건데
종이에다 그려갖고요 하나씩 하나씩 썼어요. 했더니 아이고 잘났다. 너 엑셀 안 배웠냐고 한마디 하시겠죠. 엑셀이 그게 됩니까? 와 이거를 이게 지금 몇 건이에요? 여기 330건인가 그랬잖아 아까. 이게 3,500건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죽으란 얘기잖아. 330건인데도 다음날 밤될 때 못했으면 3,500건을 주면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죽으란 얘기지. 혀 깨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장님이 와 피벗 테이블에 가서 뚝뚝뚝 불가 답 나왔지? 몇 분 만에 나왔지? 5분도 안 되는데요. 그리고 퇴근해야지. 이거 뭐 하는 행동이야? 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기관에서도 교육 실적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그 다음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취합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못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결과 이렇게 쭉 보이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좀 출력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그래서 함수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함수로 이걸 어떻게 하시게?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번 다시 안 묻더라고. 작년에 어떻게 하셨더니 제가 지금 농담 아닌 농담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수작업으로 계산했대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걸렸대. 그래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알려드렸더니 5분 만에 결산하고 집에 가시더라고. 이거는 진짜 확실한 기능인데 엑셀 입장에서는 어떨까? 엑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엑셀에 내가 엑셀인데 어느 놈이 와가지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딱 건드려. 그럼 엑셀 입장에서는 아이고 난 죽었구나 이거야. 엑셀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담당자 있죠. 담당자. 아니 거래처를 필터로 올릴 거예요. 여기 있던 거래처가 옆에 있었던 거를 거래처를 위로 올렸어요. 필터. 그럼 여기 가서 GL 상사만 누르면 GL 상사 거만 보이는 거고 여기 정일 상사를 누르면 정일 상사 거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필터를 걸었으니까 아까 우리 자동 필터에서 하듯이 여기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주문 일자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행 밑으로. 자, 요거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주문일자네, 주문일자. 주문일자를 요 시그마 값에다가 요 사이에다 끼워 보세요. 그러면 행과 주문일자로 보이네? 행과 주문일자로 보이네? 옛날 버전은 그냥 주문일자로만 나왔을 때요. 여기 있는 글자가 원래 주문일자 아닙니까? 여기 있는 주문일자를 우리가 이렇게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일로. 근데 월이라는 게 붙어버렸죠? 2010까지는 월이 안 붙었어요. 근데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래서 주문일자에다 오른쪽 눌러가지고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이쪽 날짜 있잖아요. 1월 1일, 2월 2일 이 날짜 있잖아요. 여기 가서 오른쪽을 누르고 그룹을 줬어. 그룹. 그래서 일은 빼고 월 단위로 이렇게 월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아까 구문일자를 이 밑에 이 피벗 테이블 필드에다 끌고 오면은요. 얘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1 단위로 나왔어. 1 단위로만 이렇게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이렇게 보려면 더 힘들지 않아요? 그럴 때 이 날짜에다 오른쪽 눌러서 그룹을 주고 이때 이거를 2를 빼고 월만 선택하는 거지. 월만. 그러면 어디 갔어? 1월, 2월, 3월, 4월에서 월별로 나와요. 근데 이 단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날짜가 자세히 보시면 몇 년도야? 2019년도 날짜예요. 여기 있는 게 지금 2019년도 1월 1일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2020년으로 고쳐볼게요. 얘는 2020년 1월 1일이고 얘는 2019년 1월 1일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1월이니까 2019년이든 2020년이든 1월이잖아요. 같이 합산을 해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오른쪽 눌러서 그룹을 질 때 연도도 다시 별도로 체크해 줘야 돼요. 그럼 2019년도 1월, 2월, 3월, 4월 나오고 2020년 1월, 2월, 3월 나오는 거예요. 이 연도를 빼고 월만 넣어주면 2020년 1월하고 2019년 1월하고 2018년 1월이 있으면 같은 1월이니까 거기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연도랑 다르게. 다른 연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거를 꼭 연도하고 월로 체크해 주셔야 된다. 이게. 지금은 2019년도 연말 정산이니까 그냥 연도는 세제하고 월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년에 걸친 작업을 할 때는 연도도 표기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데이터를 고쳤죠. 2020년 1월 1일 고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9년 1월 1일에 주문량을 5개가 아니라 얘가 5만 개로 바꿀 거예요. 5만 개. 그러면 주문 금액이 바뀌었죠. 지금요. 주문 금액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1월 달에 얘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잖아요. 제가 2019년 1월 1일 두 번째 줄에 있는 대한식품 거를 이재호 씨가 담당하는 거를 5개가 아니라 5만 개로 바꿔놨더니 주문 금액이 터무니없이 커졌잖아요. 근데 피벗 테이블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재호 씨가 담당하는 이거잖아. 이거. 여기 바뀌었냐고. 안 바뀌었잖아. 피벗 테이블은요. 1차 명령을 걸고 나면 원 데이터가 변동이 생기더라도 얘가 수정이 안 돼요. 반드시 피벗 테이블 명령의 데이터 메뉴판에 가서 여기 가서 세로 고침이라는 게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세로 고침 여기 있다. 여기 세로 고침이라고 있잖아요. 그랬죠? 얘를 꼭 눌러야 돼요. 원본이 바뀔 때는. 그래서 얘를 누르면 바뀌었잖아요. 이제 금액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거를 그룹을 질 때 연도하고 월을 분리시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리를 시키면 2019년도 1월 달에는 여기가 들어가고 아까 2020년 1월이 따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생긴다고. 연도가 다를 때는 분리시켜야 돼요. 그룹을 질 때 연도를 빼고 월만 넣어주면 조금 전에 2019년 1월하고 2020년 1월이 같은 1월이라서 여기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거. 또 하나는 피벗 테이블 이후에 원 데이터가 변동이 생길지라도 여기가 5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5개로 바뀌면 주문 금액이 원위치가 됐잖아요. 여기는 변동이 없다고 지금 이게. 여기서는 꼭 어떻게 하라?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에 가서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이 금액이 원래대로 정산이 된다. 네. 피벗 테이블 작성 후에 원래의 데이터가 변동이 생길 때는 피벗 테이블에서 세로 고침 반드시 진행해야 돼요. 세로 고침을 안 해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날짜든 뭐든 마음대로 우리가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룹이 되니까 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 피벗 테이블을 원위치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요, 여기 있는 항목들을 밖으로 다 던져버리세요. 이렇게. 밖으로 던져버리면 원래처럼 돼요.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단가가 있는데 주문량이 있잖아요. 주문량이 지금 142까지 보인다. 그렇죠? 142까지 보이는데 이거를 50개 단위로 자르고 싶어요. 1개에서 50개, 51개에서 100개, 101개에서 150개,
151개에서 200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주문량 단위별로 한번 분석하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에 있는 여기에서 주문량을 행으로 놓으세요. 주문량을 행으로 놓으면 5개짜리, 6개짜리 주문량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종류별로 많은 거예요. 이렇게 149개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줘요. 그룹. 시작은 1개고요. 시작은 1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동에다 해제했어요. 끝나는 거는 150개로 고칠 거예요. 원래는 149개가 제일 많았는데 150개로 세팅할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50개 단위로 체크할 거예요. 50개 단위로. 확인 누르면 1개에서 50개, 51개에서 100개, 101개에서 150 이렇게 나와. 거기에 거래 품목을 행으로 갖다 놔 보시면 어떻게 돼요? 주문 내역이 1개에서 50개 사이에 있는 물건은 100가지가 있었고 51개에서 100개 사이에 있는 주문 품목은 105개가 있고 101개에서 150개 사이는 거래 내역이 125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물건이. 이게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통계를 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거래처를 형으로 놓으면은 지상사가 7개가 있고 NC백화점은 14가지가 있고 강북유통은 12가지가 있겠죠. 이거를 바꿔도 되죠. 이렇게 바꿔도 되죠. 아니면 이거를 거래처 밑에다 주문량을 놔도 되고 주문량 밑에 거래처를 놔도 되죠. 그렇죠? 근데 거래처 밑에다가 주문량을 놓으면은 GL 상사에서는 1개에서 50개 사이에는 7가지가 있고 51개에서 100개는 7가지가 있고 101개에서 150까지는 14가지가 있어서 총 28개 품목이 있었다. 이런 거죠. 이거를 이 데이터만 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시오. 그래서 나한테 보고서로 제출하시오. 그러면 죽으란 얘기잖아. 피벗 테이블 모르면.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거든요. 이 피벗 테이블 모르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먼저 1에서 50 쓰고 종이에다가 51에서 100 쓰고 101에서 150 쓰고 서울유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발을정자 써가면서 옛날 우리 반장 선거하면 후보자 밑에다 발을정자 써서 5개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 다행히도 주문금액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는 없었잖아.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더 죽어나지. 근데 개수만 세는 거잖아. 근데 거래 건수가 5,000개면 어떻게 돼? 며칠간 집에 못 가지. 근데 피벗 테이블을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5분도 안 돼서 푼단 말이야, 이거. 이것이 피벗 테이블의 묘미다. 예. 그래서 전 피벗 테이블 설명할 때마다 흥분해요. 너무 좋아서 저는 흥분을 하는데 이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뜨뜻미준해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직 이 매력을 모르셔서 그런 거겠지 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